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경산에서 지금 일찍 작업을 마치고 이제 부산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멀리 안 가고 경산 요거 작업하고 내려가서 양산에 오픈탑 작업을 갈 예정입니다. 하루 만에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죠. 오른쪽에 저 문 열린 요 집입니다. 지금 작업한 데가 다리 앞인데, 여기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입구 앞에서 작업을 하고 그대로 돌려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다리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감기 걸리면은 또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열나고, 그죠? 기침 나면, 비슷한 증상 나타나면은 하여튼 피곤해집니다. 경산시 남천면입니다. 남천면. 좀 가까운 남천이 경산이죠. 청도 IC 내려서 국도로 조금만 경산 쪽으로 오시다가 옛날 경산 스파월드라고 있는데, 그 애기들 노는 풀장 있죠. 그쪽 골목으로 빠지는 길이 남천면 쪽으로 빠지는 길인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들어오면은 남천입니다. 경산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가까운 경산입니다. 부산 쪽에서 올라오면. 오늘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날씨가 쾌청합니다. 조금 쌀쌀한 거 말고는 지금 영하 1도 찍히네요. 여기는 부산은 조금 더 높겠죠. 영상이겠죠. 오전에 약 2시간 정도 작업을 했고, 오늘 원래 작업이 이 집이 조금 빠른데 생각보다 오늘 많이 걸렸네요. 6시부터 작업해서 7시 50분이니까 약 2시간 가까이 지금 작업을 하고 철수합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오후에 양산 가는 데는 전혀 바쁠 것도 없고 시간상으로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천천히 여유를 갖고 또 오늘 하루를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이게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네요. 예. 물론 뭐 시시때때로 그냥 찍어서 올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편집도 해야 되고, 그죠? 저도 이름을 짓고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서 뭐 물론 글자는 조금 변형은 있지만은 유튜브 네임을 만들고 이렇게 일상 블로그를 해서 올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뭐 여러 유튜브들, 뭐 외국에 뭐 돌아가신 디젤 집시부터 해가지고 후나 트럭, 그 다음에 뭐 텍사스 트러커, 뭐 젊으신 분들도 있고 캐나다 군북 트럭, 뭐 여러분들 뭐 외국에서 하시는 분들 북미 쪽에서 많이 유튜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뭐 여러가지 컨텐츠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뭐 업을 이걸로 갖고 있는데 솔직히 유튜브 해가지고 뭐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트러커의 하루에 이제 진행되는, 저는 장거리 트러커는 아니지만은 하루하루 어떻게 운행되고 일을 해 나가고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막연히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재미없겠죠. 뭐 별로. 제가 자차 뭐 트러커 식당도 뭐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볼 생각이고, 차에서 밥해 먹는 거야 뭐 거의 똑같습니다. 협소한 가운데 뭐 가스본 하나 펴놓고 냄비에다가 뭐 여러가지 뭐 육개장도 있고 뭐 누룽지도 있고 뭐 해먹을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제 차는 참고로 냉장고는 없습니다. 냉장고 없고 무시동 히터만 있고 에어컨도 없고, 무시동 에어컨 옵션을 해가지고 나오는 차는 나온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제 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없는 차입니다. 이 차는 옵션이 없는 차이기 때문에 히터만 있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히터만 있어도 진짜 한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요. 이 도로는 이제 경산에서 청도 쪽, 밀양 쪽으로 내려가는 25분 국도, 청도 IC로 가기 위해서 올라탔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은, 영상 내용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소개도 정확하게 안 한 것 같고, 영상으로 잠깐 보이는 차에 대해서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한번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뭐 나이는 올해 48이고 아직 50은 안 됐습니다. 50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많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젊은 것 같은데도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좀 그렇죠. 디젤 집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살인가, 예, 그분도 50살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바로 옆에 부산의 해운대 쪽에 계시면서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유튜브 계속 구독하면서 보고 다녔거든요. 하루하루 올라오는 걸. 그래서 너무 남의 일 같지도 않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몰랐네요. 장례식장까지는 가보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나마, 예,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고 빌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운전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만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고 또 주말에는 또 피곤하시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저는 주말에 거의 집에 안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운동인데,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집사람과 산책을 간다든지 산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 차에서 하루 종일 12시간 15시간씩 이렇게 같은 자세로 있고 잠깐 내린다 뿐이지 육체적으로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은, 그죠? 나이도 먹어가는데 운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직업에 있는 분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저는 순수 100%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해서, 예, 스마트폰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처럼 무언가 이렇게 좀 방송을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없을 수도 있는데, 누굴 위해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봐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 영상 앞에 올라간 영상에도 군대 얘기도 한번 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은 지나가지 않고, 예, 바로 해군 부사관 하사관에 지원을 해서, 예, 4년 6개월 근무를 하고 만기 전역해서 지금까지, 예, 트럭커를 하고 이렇게 약 20년 넘게, 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고, 집사람은 저하고 동갑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서 연애 결혼했죠. 예, 그리고 군대에서, 예, 영해 거주하면서 같이 살림집을 얻어서, 예, 진해에서부터 같이 살고 친구처럼, 예, 연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놓다 보니까 연애를 많이 못 했습니다. 뭐 연애라고 하기는 했죠. 뭐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대공원에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오토바이를, 예, 바이크를 탔기 때문에 기동력은 조금 좋았습니다. 어디 움직이고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또 기름값도 쌌죠. 휘발유가 한 600원
안쪽으로밖에 안 됐었으니까 90년도 초반이죠. 예. 제가 94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93년도 2월에 졸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2년도에 3학년이네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직업 군인 생활을 좀 하다가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처갓집이 그 시장에서 장인 장모께서 그 만두집, 손만두, 만두와 그 군만두, 찐만두 이런 만두를 손으로 직접 빚으셔가지고 장인어른이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떡볶이, 오뎅 뭐 이런 분식점 지금 만약에 계속 하고 있었다면은 상당히 유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이들 주전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전혀 돈이 쓰이지 않았고, 그래서 애기들이 유년 시절에는 좀 시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뒤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처갓집도 부산이니까 내려오면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둘은 성인이 돼가 있고, 막내이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놈만 졸업하고 뭐 취업하고 하게 되면은 그죠? 저희 거의 지금도 다 키웠다고들 하는데, 제 친구들 지금 장가 안 간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간 친구들도 아이들이 다 어립니다. 제가 빠르기 때문에, 일찍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빨리 갔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큰애를 22살에 낳았거든요. 좀 빠르죠, 많이 빠르죠. 그래서 연애 시절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크고 난 뒤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냥 집사람하고 같이 제가 되도록이면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친구들 모임이든 어디든. 집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싫을 때도 있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같이 다니려고 하고, 어디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 지금도 스쿠터를 타고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바깥에 바람을 쐬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조건 데려 나갑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해준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트럭커 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많은 그거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집사람은 어린이집 선생입니다. 어린이집 선생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죠. 열심히 살아오기는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한 해 한 해 지내다 보니까 어려운 적도 있고 행복한 적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겪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죠. 한 30대 중후반부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도 너무 무한정으로 갖다 퍼주는 게 조금
조금은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저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편이에요. 예, 타치 안 합니다. 거의 타치 안 하고 또 잘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믿고 풀어놓는 그게 있으면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차선을 넘어간다면은 못 넘어가게 크락션 한번 쳐준다는가, 예, 그 정도 수준이지 너 거기 넘어가면 벌점이 몇 점이고 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식 구구절절히 이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교육 방식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집사람도 비슷하게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직업적으로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뭐 돈을 얼마를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좋아야죠. 제가, 그죠? 본인이 좋아야 됩니다. 본인이 일하기 싫어하고 출근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을 하고 운전하는 일을 택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만족한다고 보니까 뭐 또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또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큰 사고 없이 집안에 별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아이들도 안 아프고 잘 크고 있기 때문에 다 컸죠. 이제 다 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해서 세월이 지나간다면은 뭐 좀 순탄하게 지내가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뭐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없는 분들 뭐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걱정 제가 안 해도 알아서 잘 사실 거니까. 예, 어제도 영상 올렸듯이 트럭커를 하기 위해서 뭐 뭔가 내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한다기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내한테 적성에 맞을 것 같고 내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참 비빌 언덕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조금 한 30분짜리 일하면서 올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구독자든 구독자가 아니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뭔가 감흥이 와서 아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뭐 희망이라기보다는 좀 좋은 말로는 희망이겠죠. 그런 뜻에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고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이 먹어보니까 건강이 최고고, 그 다음에 서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갈등 일으키지 않고 가족끼리 그거 다 포괄적으로 봤을 땐 다 갈등이고 그런 겁니다. 피해주지 않는다는 그 생각만 가지면은 제가 볼 때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뭐 저 혼자 우리 식구만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 뭐 외국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다 같이 살아가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세상인데, 그래서 조금 마음 편히 먹고 그 다음에 한 번쯤 양보하고 말 한 번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만 한다면은 복이 되어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저에 대해서는 뭐 제 식구들하고 대충 요 정도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뭐 아시다시피 스카니아고 16년 11월식입니다. 11월식이고 G410이라고, 캡은 G캡이고 410마력, 일명 깡통입니다. 깡통. 그리고 깡통이지만 이 차는 하이라인입니다. 위에 천장이 높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차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오토 미션에 리타더도 달려있고, 1, 2, 3축 다 디스크 브레이크, 그 다음에 2, 3축은 에어서스고, 지금 나오는 차는 1축에도 에어서스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오래되면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뭐 쿠션이 그렇게 많이 뭐 진짜 탁월하게 좋다 이것도 아니고, 원래 이 캡 밸브 뭐 에어블로우즈인가 뭐 그 캡 단지죠. 거기하고 의자, 에어서스 의자하고 이중으로 해가지고 이 승차감을 잡아주기 때문에 승차감은 좋습니다. 뭐 승차감은 어느 차가 좋다 나쁘다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뭐 만도 좋다는 사람이 있고 많이 더 좋다는 사람이 있고, 뭐 벤츠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벤츠는 승용차랑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화물차는 승용차 중에서는 뭐 세계 3대 명차에 벤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볼보의 2003년식 볼보, 일명 오렌지 볼보인데 수동 그 차를 2007년도에 중고로 사서 이 차를 사기 전까지 타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래서 고장이 심하니까 집사람이 신차로 바꿔라, 이번에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어차피 이 직업을 갖고 계속 할 것 같으면은, 그죠? 그래서 알겠다, 자기도 조금 모자라면은 버는 돈으로 보태겠다, 이렇게 해서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뽑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넘었네요. 이제 내년까지, 2년은 아니고 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할부 넣고 나면은 저는 끝납니다. 캐피탈과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뒤로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차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또 수리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뭐 비슷하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겠지만 들어가는 돈은 거의 고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덜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할부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은 낫겠죠. 하지만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건 알고 감안하시고,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사고, 절대 사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운동, 요 세 가지만, 그리고 또 뭐 덧보태면 또 잘 드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잘 드셔야 돼요. 눈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 눈만 씁니다. 눈이 900냥이라고 얘기했죠. 900냥. 눈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가 머리 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 신체적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과도하게 먹게 되면은 또 살도 찌고 뭐 성인병도 오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 운동, 적절한 영양,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셔갖고 조금 이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절대 안 받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100% 내가 장담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예. 뭐 차 선전 차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말았는데, 하여튼 뭐 요 차는 그런 식으로 4년 넘어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좀 작은데 한 6만 킬로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키로수는 많이 안 늘어나고 6만 킬로 정도 지금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8만 정도 되면은 또 오버하울 한번 해야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대우 오일, 리타드 오일, 네. 엔진 발부 조정까지 이제 한 2번째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24만에 한번 하고, 정기적으로 이 소모품 관리라든가 해야 될 정비만 잘해주면은 엔진 쪽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0만 킬로까지도 크게 문제 없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돈이 아깝다고 미루고 하다 보면은 큰 돈 터지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은, 중고차를 사셨을 때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기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컴퓨터로 한번 물려보고, 그 다음 소모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싹 정리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 뒤로 고장나는 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새 차 같은 경우는 내가 수리 내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다 뭐 두 번째 하는 거다,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를 해놓고 그 시점부터 해서 고장나는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한 번씩 탑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체도 한번 보고, 요새는 차가 좋아서 메인 트립창에 체크 불이 뜹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체크로 해가지고 다 떠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든 밖에서 확인을 하시든, 그 다음에 원래 타시던 분들 잘 알죠.